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CS의 큰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맛있는 식사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암 환자분들이 많은 저희 병원 특성상 식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선택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CS의 맛있고 균형 있는 식단 때문이기도 하죠. 그 중요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유정 영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영양사 박유정입니다. 저는 우리 CS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직원분이든 아픈 환자분이든 모두에게 세 끼의 식사는 건강한 힘의 원천이죠. 특히나 암과 같은 소모성 질환에서는 식사는 암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암종을 제거하는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양 결핍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식욕의 부진이나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라는 양극화된 고정관념으로 음식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우분들이 몇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암 자체보다 음식 섭취량이 부족해서 생긴 영양불량으로 치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 치료 중에 식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알맞는 식사, 적절한 칼로리의 섭취, 그리고 특히 악액질을 예방하고 면역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중심으로 체조직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골고루 섭취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잘못된 강박적인 식생활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빠르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이 되는 음식, 그렇지만 절대 맛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맛있는 암 극복 3시 세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분들의 식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백질 섭취일 텐데요. 저희 이경이TV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암과의 투병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근력의 유지라고 할 수 있죠. 단백질은요, 근육의 구성 성분이고 또 면역물질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고단백 식사가 의외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품질,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영양사라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요구가 좋은 단백질, 충분한 단백질을 주세요 라는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백질에도 고품질의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밥상에 잘 적용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은 부족하게 되는데요. 또는 한 번에 몰아드시는 경향도 있고요. 자, 양적인 가이드부터 먼저 주신다면요? 먼저 암 환자는 체중 1kg당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면 체중 50kg 기준으로 75g 분량의 단백질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75g의 단백질은 계란 한 알의 크기가 60g입니다. 그래서 아기 주먹 정도의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한데요. 여기서 암 환자에게 요구되는 단백질 양은 일반 성인의 섭취량보다 최대 50%까지 더 많은 수준을 챙겨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에 함유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근소시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고 체조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단백질이 요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식욕 저하나 소화불량 등의 이유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큰 똑똑한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단백질 섭취는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콩, 유제품 등으로 매 끼니 한두 가지씩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식사 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다면 간식으로 두부나 달걀 등을 이용해서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얘기하자면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단백질 식품의 대표 주자 하면 육류죠. 그런데
흔히들 육류는 나쁘다. 그리고 붉은 육류는 더 나쁘다. 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과도한 육류의 섭취 시 잉여의 단백질이 장내 부패를 일으켜 독소를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적절한 섭취를 전제로 한다면 육류 자체가 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더구나 암 환자분들의 경우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자, 육류에는 암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철분, 셀레늄,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죠.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한 식품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아미노산 대비 흡수량과 체내 활용률을 비교해보자면 육류가 훨씬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살코기 위주의 육류 섭취는 근육의 유지, 면역 활성, 그리고 악액질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덧붙여서 암 치료 중 흔히 발생하는 빈혈에도 붉은 육류의 철분 성분이 이에 보완작용을 해서 빠른 회복을 돕고요. 추가적으로 소고기나 양고기 등에 함유된 트랜스바세닉산이라는 지방산이 면역세포의 암 퇴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붉은 육류 멀리할 필요가 없는 재료들입니다. 네, 여기서 조리법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조리법은 보통 찌거나 삶는 방식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하지만 무조건 구운 고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고온에서 태우거나 훈연된 가공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굽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구토, 어지럼증, 설사 등으로 급격히 식욕이 저하된 상태라면 아무리 정성 어린 음식이라고 해도 환자들에게 고통이 많이 따르는데요. 식사 전 식욕 증진을 위해서 상큼한 과일 주스 혹은 새콤달콤한 종류의 에피타이저 또는 소량의 아이스크림 등으로 식욕을 먼저 돋우는 방법도 권할만 합니다. 부드럽게 익힌 채소나 올리브유를 활용한 채소 절임 등을 곁들인 소고기 샐러드, 야채말이 불고기, 육전 보쌈 등의 형태로 활용해 보세요. 없었던 입맛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도 벌써 먹고 싶어지는데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리고 좋다는 음식은 모두 맛이 없어. 기운은 없고 입맛도 없고 체중은 자꾸 빠져. 암 하는 분들 힘드시죠? 오늘 드린 정보의 초점은 우선은 잘 드시라는 겁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나쁘다 좋다에 답 없는 이분법에 빠져 계시지 말고요. 오늘 저희 영양사님이 주신 정보를 활용해서 맛있는 암식이로 신체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육류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육류보다 더 몰매를 받고 있는 당분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